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제 전기 에너지입니다. 4강인가요? 자, 4강 전기 에너지, 4단원이죠, 4강이 아니라. 4단원 전기 에너지. 자, 여기서는 중학교 때 전기를 조금 못했던 학생들은 조금 그래요. 왜냐면 중학교 게 조금 나와요. 중학교 걸 가지고 고등학교 거로 갈 테니까 선생님이 중학교 거 정리하면서 고등학교에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하고, 자, 강의를 잘 듣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발전부터 빨리빨리 시작하죠. 자, 시간 없으니까.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자, 여러분 가죠. 자, 전기 에너지 첫 장이에요. 첫 장은 뭘로 되어 있죠? 발전으로 되어 있죠. 우리 발전은 워낙 쉬우니까 그냥 대충 넘어갈까 합니다. 발전 말 뜻은 뭐야? 전기를 만들다라는 뜻이죠. 발전, 전기를 생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발전 방식 보면은 발전 원료로 해놨네요. 태양 열 발전, 태양 광 발전, 화력 발전,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있죠. 여러분들 특히 원자력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원자력은 우라늄이라는 우라늄 원소의 핵 분열, 우라늄이라는 원소의 핵 분열할 때, 핵이 분열됐을 때 나오는 열로 물을 가열해서 그 물로 증기를 만들고 증기가 터빈을 돌려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라고 그러고도 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전의 장단점, 장단점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 선생님이 굳이 강의 안 해도 알겠죠? 어떤 게 장점이 있고 어떤 게 단점이 있는지. 특히 조심할 것은 화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 요즘은 환경 때문에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그건 단점이 되겠죠? 환경 오염이라든가 또는 있어요? 고갈의 염려, 이런 장단점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건 선생님이 강의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알 줄 알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갈게요. 그 다음에 제 2페이지 보니까 있어요? 전기의 이용, 그죠? 자, 전기의 이용, 발열작용. 발열작용은 전기가 열을 발생하는 걸 우리는 발열장치라고 하죠. 발열기기. 그 다음에 자기작용,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 우리 이거 다음 과네요. 전기가 자기장을 만들어서 자기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전류와 전압. 자,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갈 겁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전기. 자, 일단 전기를 배우기 전에 먼저 이것 좀 얘기하고 가고 싶어요, 선생님은. 도대체 전기를 가르치는데 말이야, 전기를 배우는데 말이야, 여러분들이. 도대체 전기가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참 답답한 일이에요. 전기를 배우는 학생이 과연 전기가 뭐야? 여러분들 한번 정의를 내려봐. 전기란 무엇이야? 여러분들 여기다 대고 대답을 해봐. 모니터에다 대요. 전기란 무엇이야? 자, 3초. 머릿속에 번뜩 생각 안 나는 사람들. 지금까지 전기 헛배운 학생들입니다. 전기란 형광등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형광등 밑에 있죠? 그럼 형광등도 전기 제품이고,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컴퓨터도 전기 제품이고, 다 모니터 다 전기 제품이지. 그럼 전기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야? 자, 답은 이래요. 전자의 이동이에요. 전자의 이동.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 전기라 그래요. 여러분들 화학에서 배우셨죠?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나오는 건 있어? 마찰전기라는 게 있지? 마찰전기라는 건 뭐야? 마찰을 일으켜서 전자가 이동하는 게 뭐야? 마찰을 일으켜서 전자만 이동하면 돼요. 그냥 전자만 이동하면 무조건 전기가 흘렀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기란 전자의 이동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전류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거기 보면, 자, 전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죠? 직류와 교류로 나누는데, 이거 조금 알고 가야 되겠어요. 전류 중에서 직류를 쓸 때가 있고, 교류를 쓸 때가 있어요. 일단 볼게요. 직류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이, 전류는 좀 이따 배운다 그래서, 전류의 전류의 흐름인데, 전류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갈 때를 말하는 거야. 한 방향. 자, 한 방향. 물론 이 한 방향이라는 건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인지 아시죠? 플러스에서 전류는 마이너스로만 가야 되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거는 선생님께 직류인지 교류인지 어떻게 알아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그건 전부 다 직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전지를 넣는 모든 제품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을 하죠. 그러니까 건전지를 넣는 모든 제품들은 전부 다 직류 전기가 되겠어. 그래서 직류는 전류의 흐름을 말하고 항상 한 방향, 전류 흐름이 어느 방향이다? 한 방향으로 가야 돼. 자, 그럼 간다. 교류. 이 교류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는 거야. 물론 전류의 흐름이 문제죠. 전류의 흐름이 어느 방향이어야 되겠어? 양방향이야. 선생님 양방향이 가능해요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플러그를 꽂아봐요. 플러그 꽂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렇게 꽂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도 꽂죠? 그럼 뭐냐면, 잘 봐요. 우리가 표시를 이렇게 하는데, 교류 표시와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순간적으로 플러스 극이에요. 그럼 여기가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나간단 말이야. 전류가 나가지? 근데 순간적으로, 아주 빠른 순간적으로 다시 여기가 플러스 극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극으로 바뀐단 말이야. 됐니? 그럼 순간적으로 다시 전류가 이쪽으로도 가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자, 선생님 손을 잘 봐. 이쪽으로 가요. 플러스. 이쪽으로 전류가 가는 거야, 선생님 손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죠? 양쪽으로 좀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왔다 가자 하죠? 좀 더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아주 빨리 왔다 가자! 어우! 봤어요? 선생님 손이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마치 손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모니터 아주 천천히 돌려봐요. 선생님이 손이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못 봤다고요? 한 번 더 할까요? 자, 한번 봅시다. 천천히 왔다 갔다 하니까 어때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좀 빨라졌죠? 아주 빨라졌죠? 아주 빨라졌죠? 아우! 봤죠? 순간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선생님들 대단히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전류도 양쪽으로 막 갈 때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 불이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 그러겠죠? 근데 워낙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꼭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교류야, 교류.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는 교류를 쓴단 말이야. 왜?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이 없으니까 어때요? 생활 속에서 굉장히 편리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 이제 교류라고 해. 됐어요? 자, 넘어갑시다. 자, 진짜 이제부터는 전류를 하죠. 여러분들이 전기를 배우는데 잘 배워야 돼. 정말 특히 여학생들 굉장히 전기 어려워하는데 잘 배워봅시다. 전기란 선생님이 전기는 전자의 이동이라고 했었죠. 전기 자체가 전자의 이동이란 말이야. 전자의 이동이죠. 근데 전기란 전자의 또 쓰네 이동인데 잘 봐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무슨 말부터 쓰냐면 전자의 이동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무슨 말을 써야 되냐? 여러분 잘 알아둬야 될 게 있어. 전하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전하라는 말을 쓸 건데 전하는 무슨 뜻이냐면 전기적 뭐가 되는 거야?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전기적 성질. 전기적 성질이라는 뜻이 바로 뭐야? 전하야. 그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는 건데 여러분들 전기를 배울 때 선생님한테 뭘로 배울 거냐면 물의 흐름으로 배울 거란 말이야. 됐니? 그럼 물의 흐름으로 배우는데 전자가 하나만 이동하면 전기가 흐른 거냐 안 흐른 거냐? 물론 흐른 거죠. 전자가 하나만 이동해도 전기는 흐른 거란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들 볼게요. 전자가 하나 지나갔어도 전기는 흘렀지. 그럼 전기적 성질은 가지고 있을까요? 조금 의문이야. 자, 비로 설명을 해드리죠. 우리가 오늘 비가 왔다라고 해요. 비가 온 날이야. 근데 진짜 하늘에서 빗방울 하나만 떨어졌어요. 빗방울 하나가 딱 떨어졌어. 그럼 그날 비 왔다고 봐야 돼, 안 왔다고 봐야 돼? 정확한 의미로는 그날 비 온 날이야, 분명히. 정확한 의미로는 비 온 날이지. 그렇지만 비 왔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너무 작죠? 여러분도 보세요.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헤드클럽 건물 앞에 빗방울 한 방울이 왔습니다. 고로 비가 온 날입니다. 이런 일기예보는 없어요. 그럼 도대체 몇 방울의 비는 와야 정말 비가 왔다라고 말을 할까요? 기상청에서 뭔가 기준이 있겠죠? 몇 방울의 비는 떨어져야 그날 비가 왔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겠지? 마찬가지예요. 전자가 이동을 해서 전기가 흘렀다라고 하려면 도대체 몇 개의 전자는 지나가야 할까요? 라는 문제야. 알겠어? 그랬을 때 최소 단위, 전기적 성질을 지닐 수 있는 최소의 단위를 우리가 뭐라 그래?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하의 단위가 쿨롱이야. C가 아니야. C는 약자지. 쿨롱입니다. 그래서 1쿨롱은 전기적 성질을 지니려면 전자, 여러분들 프린트에 써 있어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정도, 10의 18승계.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는 지나가야 또는 있어야 뭐라 그래? 그날 비가 왔다고 말하듯이 전기가 흘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쿨롱이다 라면 이 쿨롱이라는 의미가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라는 뜻이에요. 알겠네? 자, 전하 1쿨롱 그러면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는 지나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쿨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쿨롱을 무시하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별거 아니겠지? 천만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학년 때 전기를 잘 닦아놔야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더 어려운 전기를 손댈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다시 간다. 쿨롱,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라는 뜻이에요. 됐니? 그럼 이제 전류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싶은 게 전류야.
전류라는 건데 이 전류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전자의 이동을 우리가 함져서 뭐라 그래? 전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6.25 곱하기 10의 18 승계가 어때요? 지나가면 이걸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런 날 있지. 빗방울이 오는데 하루 종일 합쳐서 총량을 합쳐서 6.25 곱하기 10의 18 승계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 6.25 곱하기 10의 18 승계가 어때요? 한 5분 만에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또는 단 1분 만에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느냐 적게 왔느냐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 동안에 온 비의 양을 말하죠. 마찬가지야. 전류의 흐름은 이 전자들이 지나가는데 단위 시간 동안에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자 전류는 시간당 흘러가는 전하량이야. 시간당 전하량이에요. 시간당 전하량이에요. 그럼 전하량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뭘로 바꿔도 되겠어? 전자수로 바꿔도 된단 말이야. 시간당 전자수로 바꿔도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 당자가 붙으면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노라라는 뜻이죠? 나노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류를 공식으로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간당, 그러니까 시간의 약자 T, 전하량, 쿨럼. 자, 시간에 한글로 쓰려고 그래요. 시간분의 뭐가 되는 거야? 전하량,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항상 선생님 습관처럼 뭐 해라? 단위를 만들면 공식을 만들면 단위를 만들어봐라. 시간의 단위가 뭐야? 세크. 전하량의 단위가 뭐였어요? 방금 콜럼. 그러니까 이거 단위는 세워 쓰지 않는다라 그랬죠? 단위는 눕혀 써라. 어떻게? 콜럼 퍼 세크예요. 쿨롱 퍼 세크예요. 됐네? 그래서 단위는 쿨롱 퍼 세크. 자, 이거 퍼라고 이거 뭐라고 배웠더라? 퍼 아래값은 항상 1이죠? 1초 동안에 몇 쿨롱의 전자가 지나갔느냐라는 거야. 1초 동안에 몇 쿨롱의 전자가 지나갔느냐. 1쿨롱이다. 그럼 뭐야? 1초 동안에 1쿨롱이 지나갔다. 그럼 뭐야? 1초 동안에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 승계가 지나갔구나 라는 뜻이에요. 알겠어? 그럼 2쿨롱이다. 그러면 얼마야? 1초 동안에 2 곱하기 6.25 곱하기 10의 18 승계가 지나갔구나 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 쿨롱 퍼 세크는 별로 본 적이 없죠? 왜? 우리가 바꿔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바꿉니다. 뭘? 쿨롱 퍼 세크를 바꿔서 다른 걸로 쓰죠? 뭘로 쓰냐? 암페아로 씁니다. 암페아. 그래서 우리가 암페아 그러는 것은 1암페아 그러는 것은 1쿨롱 퍼 세크구나 라고 말을 하죠. 됐어요? 1암페아라는 것은 무슨 뜻? 1쿨롱 퍼 세크야. 그러니까 1암페아도 굉장히 무서운 전류예요. 1암페아를 무시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1암페아는 1초 동안에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흘러가는 거야. 여러분들 10의 18승 해보실래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그리고 2승 더 가야 돼요. 1000조하고도 2승 더 가야 돼요. 그죠?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죠? 우리 선생님 집에 있는 돈만큼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됐어요? 1암페아. 자, 이게 이제 전류를 의미하는 거고 다 전류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거기 다 써 있어요. 프린트에. 그래서 다 프린트에 보면 1쿨롱은 뭐야? 암페아 곱하기 세크. 자, 쿨롱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기면 되겠죠? 암페아. 이게 전류니까. 프린트에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압 갑시다. 전압은 뭐예요? 전자를 이동시키는 전자를 또는 전류라고 하면 되겠죠. 이제 전류가 시간당 흘러가는 전자수니까 전자를 이동시키는 힘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 배우고 오셨을 거예요. 전압, 전자를 이동시키는 힘, 그죠? 어디서 배웠죠? 우리 화학 시간에 나오죠? 뭐 있어? 카카나 알, 천리주, 납수, 구리, 순, 뭐 이런 거 있잖아. 빼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요 앞쪽 수소가 기체죠. 유일한 기체. 그래서 가로를 쳐놨어요. 그래서 산과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은 요 앞에 있는 놈들이잖아요. 요 앞에 있는 놈들은 뭐야? 반응성이 큰 금속. 이렇죠. 그럼 얘네들은 알루미늄이나 아연 같은 것들은 이 뒤쪽으로 전자를 전달해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전달해 줄 수가 있잖아요.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이걸 전위차라 그러잖아. 이게 전위차라 그래요. 이 전위차. 그럼 이 전위차에 의해서 아연의 전자가 수소 쪽으로 이동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연결하면 뭐가 발생한다? 전이차가 발생하니까 전자를 이동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걸 힘으로 본단 말이야. 볼타가 이걸 만들어서 약 1.1V의 값을 얻었죠.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마그네슘 같은 걸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1V보다 전이차가 더 많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서 전압이 더 크죠? 전이차가 더 크다. 그럼 여기는 1.3V 또는 1.5V까지 나와요. 됐어요? 이런 것들을 전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압은 전자를 이동시키는 뭐라 그래? 힘. 전자를 이동시키는 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겠어요? 필요하겠죠. 왜? 힘이 세다? 그럼 전자가 잘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비례 관계가 성립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은 이제 저항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저항. 전기 저항. 저항 먼저 아시죠? 많이들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저항. 얘는 전자의 이동을 방해. 얘는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뭐가 되는 거야? 힘. 얘도 힘은 힘이네.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힘. 방해하는 힘. 그러니까 전자가 가려고 그러는데 이 저항에 의해서, 그죠? 저항에 의해서 전자가 못 간단 말이에요. 방해하는 힘이에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전류하고 관계는 역시 반비례하겠죠? 저항과 전류는 왜? 저항이 크면 방해하는 힘이 크니까 전자가 잘 못 갈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저항과 전류의 관계는 반비례가 관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좀 알고 가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있어요. 단위는 옴이고요. 그 밑에 저항은요. R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R은 A라고 써놨는데 이거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 어때요? 길이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는 도선을 향해 돌리죠. 그러니까 길이가 이렇게 좁은 거, 짧은 거 이런 도선보다는 길이가 좀 긴 도선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들의 왕래가 더 힘들겠죠? 이게 전자야. 자, 어때요? 그럼 여기는 짧은 시간 내에 통과할 텐데 여기는 긴 시간에 걸리겠죠? 그러니까 길이가 길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들의 이동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길이에 뭐 한다 그래서? 비례한다 그랬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같은 길이일 때 얘는 두꺼워요. 이렇게. 길이가 같죠? 길이가 같단 말이야. 그럼 길이가 같으니까 이쪽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얼마든지 어때요? 좀 전자들의 이동이 용이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면적이 굵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에 방해받는 힘이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저항 좀 더 계속합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중학교 때 것 좀 해요. 저항의 연결법. 저항의 연결이야. 여러분들 프린트에 없습니다. 저항의 연결이야. 저항 연결할 때 여러분들 이게 중학교 때인데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단선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 무슨 저항이라 그래? 직렬 연결이라 그러죠.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래? R1. 여기를 뭐라 할까? R2. 그럼 이 R1과 R2를 우리 뭐라 그러죠? 부분 저항입니다. 라고 해요. 이 R1과 R2를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부분 저항입니다. 라고 하죠. 이거 부분 저항이에요. 그럼 전체 저항은 얼마예요? 아주 간단하죠. 뭐야? 여기다 쓸게요. R1 플러스 R2는 뭐가 나오는 거죠? R이 나와요. 그래서 저항의 개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 계속 더해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저항은 뭐에 비례한다라 그러냐면 뭐에 비례한다 그럴까? 뭐에 비례한다 그럴까? 개수에 비례해요. 개수에 비례해요. 개수가 많아보세요. R 두 개밖에 없죠. 근데 3개, 4개, 5개, 6개 있으면 계속 크게 될 거 아닙니까? 됐어요? 그래서 얘는 직렬 연결해서 저항의 개수가 증가하면 저항값이 증가해요. 됐네? 근데 문제는 병렬이에요. 병렬. 이렇게 병렬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병렬 연결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됐니? 그러면 얘 것도 R1, 얘 것도 R2 해볼게요. 그럼 이때 전체 저항값은 얼마 나오죠? R1은 부분저항, R2도 부분저항. 그럼 계산해 주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계산하더라?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되겠죠? 분의 1은 R분의 1이에요. R이 아니야. R분의 1이 떨어지잖아요. 됐니? 그러니까 전체 저항값은 어떻게 돼요? R분의 1, R분의 1 통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통분하면 R, 여기 똑같다 그럽시다. R분의 2가 되겠네요. 역수하는 거야. 2분의 R이 되겠군요. 잘 모르시겠다고? 해봅시다. 자, 얘가 3옴이에요. 자, 뭐 할까? 그래, 얘가 3옴 할까요?
얘가 6옴이에요. 잘 모르는 학생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 얼마야, 이거? 3분의 1. 3분의 1 플러스, 얼마야? 6분의 1이죠. 그러면 R이 아니라 R분의 1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통분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2. 계산하니까 얼마야? 6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답이 6분의 3이 아니죠. 6분의 3까지 계산한 다음에 R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막판에 뭐 해줬나? 역수. 이걸 역수 뒤집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역수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3분의 6. 얼마 나와야 돼? 2옴이 나오겠죠. 2옴이. 그러니까 전체 저항값은 여기서 계산하면 얼마 되는 거야? 2옴이 나옵니다. 2옴이.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요거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말이야. 속으로 비웃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 이거 다 강의를 학원에서 해요? 학원에서 하면 건방진 놈, 어떤 놈이 이러고 있어요. 다 아는데 뭐하겠나.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수능에 떴어요.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 이거 수능에 나왔다. 이거 수능에. 근데 못하는 거야. 왜? 수업 시간에 건방을 떠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모니터에서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 모니터 보다가 에이 저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건데 하고 딴짓해요. 안 돼요. 집중해야죠. 집중. 졸지도 말고요. 졸면 창문 열어요. 안 되면 씻어요. 알겠어요? 씻고 정 안 되면서 옷 다 벗고 들어요. 안 돼. 너무 야해. 갑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때 순위에 나온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뭐야? 멀티캡이라는 거야. 멀티캡 뭔지 아세요? 즉 뭐야? 이렇게 해서 코드를 여러 개 꽂을 수 있는 거야. 여러 개 꽂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멀티캡 주로 어디서 많이 보니? 컴퓨터 쪽에서 많이 보죠? 뭐야? 모니터도 꽂아야 되겠고 본체도 꽂아야 되겠고 또 뭐 있니? 또 뭐 있냐? 스피커도 꽂아야 되겠고, 프린터도 꽂아야 되겠고, 뭐, 등등등 많이 꽂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신문 기사처럼 나왔어요. 그때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떤 거냐면, 신문 기사처럼 이렇게 통 나와갖고, 뭐, 요즘 어쩌고저쩌고해서 가정에서 컴퓨터의 보급화가 많아짐으로 해서 멀티캡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화재 위험이 발생하고, 위험합니다. 뭐,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기사를 본 철수형이 미애가 왜 이것이 위험한지 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은 학생 찾으세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간단해요. 왜 그러니? 우리 가정은요. 무조건 뭘로 연결되어 있니? 가정은 병렬입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무조건 가정 그러면 병렬이에요. 그죠? 병렬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모든 가전 제품은 뭐가 되니? 전부 다 저항체예요. 오늘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거 형광등 뭐 또 꽂는 거 뭐 있니? 전기 다리미 히터 난로 그다음에 뭐 전기 제품은 모두 다 저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모니터 꽂았지, 본체 꽂았지, 스피커 꽂았지, 프린터 꽂았지, 그다음 뭐 있냐? 뭐 꽂았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야? 저항이란 말이야. 그럼 저항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씩 연결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R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플러스 이런 식으로 더 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 부분에 전체 저항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지하게 감소되는 거죠. 무지하게. 그러니까 전체 저항이 감소되는 거예요. 전체 저항값이 감소. 저항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저항이 무지막지하게 감소된다. 그럼 저항이 감소되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항상 뭐야? 전압이 일정하잖아요? 전압이 일정하죠? 그럼 조금 이따 배울 건데 V는 IR이라는 ohm의 공식에 의해서 ohm의 법칙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이 전압을 항상 뭐 하겠어요? 일정하게 쓴단 말이야. 근데 이 멀티캡 주변만 저항값이 어떻게 되겠어? 엄청나게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멀티캡 주변에서 저항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전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야. 전류가 증가야. 그래서 갑자기 이 멀티캡 쪽에 엄청난 양의 전류가 흐를 테니까 과전류가 흐르죠. 차단기가 있으면 차단기가 떨어질 거예요. 차단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 누전이라든가 화재가 발생할 수 있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항의 개수가 증가하면 전체 저항이 감소하게 되겠고 전체 저항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주변에 흐르는 전류값이 증가하겠구나. 요거까지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이해가요? 여러분들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졸 수도 있어요. 졸면 안 돼요. 오늘 전기라는 이 단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해요. 대부분 학생들이 전기를 잘 못 풀어요. 근데 이 카우스 선생님이 이 전기를 전공한 사람이야,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를 잘 듣고 있으면 바로 다 이해가 갈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지금 중학교 수준의 전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중학교 수준의 전기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다면 이제 회로도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됐니? ohm의 법칙에 의한 회로도. 자,
자, 근데 참 아까 선생님 시작할 때 얘기를 안 했군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회로도 준비하면서 연습장 있으면 저 필기할 걸 준비해 주세요. 알겠어요? 프린트 필기가 꼭 필요한데 여러분들 프린트에 선생님 프린트에 없는 경우가 좀 있네요. 알겠죠? 자, 그럼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전류까지 선생님이 알아봤죠? 그럼 이제 전류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그럼 뭐 하자고? 이제 전기에서 진짜 중요한 거 계산식이죠? 회로도를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그러면 이제 회로도 가기 전에 ohm의 법칙. ohm의 법칙 아까 앞에서 잠깐 썼는데 ohm의 법칙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예요. 방금 이쪽에서 다 설명하고 왔죠?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 어떤 관계? 비례 관계. 그 다음에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ohm이라는 사람이 그죠? 전류 I죠, 약자가.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는 어떻구나? 반비례구나. 전압과의 관계, 비례구나. 이걸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모두 다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전압에 비례한다. 이거 알아냈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니까 이렇게도 정리가 되죠. V는 I, R이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정리됐죠? 우리가 일반적인 이게 ohm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칠판에 좁으니까 이걸 지울까요? V는 I, R. 자, 그럼 진짜 이제 요걸 이용한 회로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도 좀 지워야 되겠네요. 자, 회로도. 회로도 중에서 뭐부터 할 거냐면 선생님이 직렬 회로도부터 할게요. 직렬 회로도. 직렬. 그러면 직렬 회로도 갑니다. 여기다 써놓을까요? 직렬 회로도. 자, 직렬 회로도는 이렇게 생겨있는 게 직렬 회로도죠. 자, 이렇게 써있는 게 직렬 회로도예요. 자, 이게 생긴 게 직렬 회로도군요. 그럼 여기 저항이 하나 있으니까 이 저항을 뭐라 그럴까요? R1. 그럼 이 저항을 얼마나 할까요? R2.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네? 그러면 자, 여기 전압을 얼마로 대입할까요? V. 됐죠? 그러면 회로도 딱 보시면 제일 먼저 회로도 나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무조건 전체 저항이 얼마인가? 이거 무조건 구해놔야 돼요. 전체 저항이 얼마인가? 그럼 직렬이죠. 직렬이니까 전체 저항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R1 플러스 R2 하면 되겠구나. 아까 배우셨네요? R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숫자 값 더해 들어가겠습니다. 숫자를 더해 들어가죠. 저기 얼마 할까요? 여기 2옴. 아, 여기 3옴 할까요? 여기 3옴. 여기 3옴. 여기 3옴. 여러분들 잘 안 지워지네요? 3옴. 여기가 6옴. 됐어요? 그럼 안 맞아도 되네요. 3옴 플러스 6옴이니까 전체 저항값 얼마 나오겠어요? 아, 여기 전체 저항값 9옴 써놓을게요. 전체 저항값 9옴을 써놨습니다. 됐어요? 그럼 전압 알려줘야 되겠죠? 전압을 얼마로 대입할까요? 9의 배수인 18V로 써놓을게요. 18V. 됐니? 그럼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항상 두 번째 해야 될 건 전체 전류를 구해주세요. 전체 흐르는 전류를 구해주세요. 전체 전류 얼마예요? 전체 전류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I는 뭐분의 뭐? R분의 V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항을 얼마를 대입해야 될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전류는요, R분의 V예요. 근데 여기서 R 얼마를 대입해요? 2옴도 있고요, 3옴도 있고요, 6옴도 있고요, 9옴도 있어요. 두 개나, 세 개나 있죠? 어떤 거 대입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내가 구해야 될 게 전체 전류이기 때문에 대입해야 될 저항도 전체 저항을 대입해줘야 돼요. 전체 저항을요. 그래서 전체 저항 얼마를 대입해줘야 돼요? 9옴이었잖아요, 방금. 그러니까 9옴을 대입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전압도 전체 전압을 대입하는 거예요, 전체 전압을. 전체 전압을. 그래서 전체 전압 얼마죠? 방금 대입해놨잖아요. 18V군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2A의 전류가 흐를 거예요. 아까 전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2A다, 2A다. 무슨 뜻이야? 1초 동안에 2쿨롱이 지나간다.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1초 동안에 2쿨롱. 2쿨롱 몇 개인지 알죠?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 곱하기 2개야. 이만큼이 전자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직렬은 단선이란 말이에요. 선이 한 번도 나눠진 적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측정을 해도 전류는 2A고요. 여기서 측정해도 2A고요. 여기서 측정해도 어디서나 전자수는 같겠군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거 꼭 아셔야 되는 거.
직렬에서는 어디서나 전류값, 전체 전류나 어디서나 재는 부분 전류나 여기서 재는 부분 전류나 어디서 재는 부분 전류나 어디서나 그 부분 전류값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예요. 부분 전류값이 어디에서나 같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직렬일 때는 전체 전류 외에는 부분 전류는 따로 구할 필요가 없죠. 부분 전류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디서나 같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디서나 같죠? 자, 다음 세 번째. 전체 전압은 18V인지 알죠? 그러니까 전체 전압은 구할 필요가 없고 무슨 전압을 구할까요? 부분 전압을 좀 알아놔야 되겠네요. 부분 전압. 그럼 부분 전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요 저항 R값에 걸리는 전압. 저 저항 R값에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저기를 갖다 V1이라 그러죠. V는 IR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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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구해야 될 게 부분 전압이란 말이에요. 저 부분의 전압이죠. 그러니까 내가 대입해야 될 것도 부분 전류와 부분 저항을 대입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어디서나 전체 전류값은 같으니까 그냥 전체 전류인 2A를 넣으면 되겠고요. 저항을 그 부분의 저항, 저기 몇 옴이에요? 3옴이군요. 됐어요? 3옴이 되겠군요. 그래서 구한값이 얼마 나오겠어? 2, 3은 얼마야? 6이네요? 6V가 걸리겠군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전압은, 우리가 전압은 병렬로 따져. 여기서 전압을 구하면 아마 얼마였죠? 6V가 나올 거예요. 6V가. 이렇게 6V가 분명히 걸릴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또 뭐 V2를 또 구해놓을까요? V2도 I2 또 해야 돼. R2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냥 대입할게요. 이건 전류 똑같을 거고 이 R2는 얼마였더라? 6옴이었군요. 그러니까 2A 곱하기 얼마야? 6옴. 그러니까 2로 얼마야? 12V가 되겠군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예요? 분명히 12V가 분명히 12V가 걸릴 겁니다. 12V가. 됐니? 그럼 여기서 결론을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럼 선생님 부분 전압까지 구해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전체 전압이 얼마였지? 18V, 18V였죠? 근데 부분 전류, 부분 전압 6V 플러스 12V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전체 전압 V는 부분 전압 V1 플러스 V2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항상 같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전압은 V1 플러스 V2 하면 항상 같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직렬의 회로도예요. 직렬의 회로도. 잘 아시겠죠? 이게 직렬의 회로도예요. 직렬의 회로도. 직렬의 회로도네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 중학교 건데. 선생님 지금 다 고등학교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중학교 거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중학교 거를 해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왜 하냐고요? 좀 기다려주세요. 중학교 거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시 뭘 해야 되겠어요? 병렬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병렬 회로도 가겠습니다. 병렬 회로도를 한번 그려보죠. 자, 병렬 회로도 갑니다. 자, 병렬 회로도 여기다 그리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들고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럼 병렬이죠? 몇 개 해도 똑같지만 선생님 2개만 할게요. 자, 좀 쉽게 하기 위해서 2개만 할게요. 됐어요? 이렇게 하면 병렬 되겠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 R1, 요것도 마찬가지 R2 이렇게 하죠. 됐어요? 그러면 모든 회로도를 만나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전체 저항 먼저 구하라 그랬었죠? 자, 갑니다. 전체 저항 얼마인가요? 첫 번째 전체 저항 얼마인가요? 전체 저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마찬가지죠? R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은 뭐야? R분의 1이다. 산수네요. 자, 숫자 대입하면 여러분들 좀 더 쉬워지겠죠? 자, 숫자 들어갑니다. 여기 얼마? 3옴. 여기 얼마? 6옴. 좀 쉬워졌죠? 됐어요? 그럼 얼마야? 전체 저항은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입니다. 정말 농담 삼아 한번 했지만요. 예전에 어떤 놈이 이걸 9분의 2로 푼 놈이 있어요. 9분의 2로 푼 놈이 있어! 다름 아닌 재수생이었어요. 그 학생 참 선생님한테 죽도록 맞았겠죠? 여러분들 산수를 너무 어렵게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막 수학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공통수학, 수일 막 이런 거 하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거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막 시그마, 마그마, 행렬 막 앞으로 나란히 숫자들 막 이러다가 이런 걸 못해요.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6분의 3 막판에 뭐 해라?
뒤집기 역수하니까 얼마 되겠어요? 2옴이 되겠군요. 여기 전체 저항은 얼마라 그럽니까? R2야 이게. 전체 저항은 2옴입니다. 자, 전체 저항 2옴이죠? 그럼 뭐 주겠어요? 물론 전체 전압은 주어지겠죠. 얼마로 할까요? 6V 정도 넣을까요? 6V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 뭐 해라? 전체 뭐 해라? 빨리 갑시다. 전류를 넣어라. 전체 전류를 넣어라. 전체 전류 I는 자, 빨리 갑시다. R분의 V. 자, 어떤 R을 넣어야 된다? 전체 저항값 넣어야 되겠죠? 2옴. 그 다음에 얼마 넣어야 된다? 전체 전압 얼마였더라? 6V. 얼마예요? 3A가 나오겠군요. 그럼 3A가 흐르겠네요. 그럼 여기서 3A가 흘러갑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3A가 가야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3A가 가죠? 그럼 여기서 길이 두 개죠?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나요? 라는 거야. 어느 쪽으로 많이 가나? 부분전류 구해볼까요? 이번에는 세 번째 부분전류입니다. I1. 자, 부분전류니까 뭘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부분저항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부분저항 R1분의 부분전압이에요. R1. 자, 근데 미리 결론 내놓고 갈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변학생들이니까 직렬일 때는 무엇이 똑같죠? 병렬일 때는 무엇이 똑같죠? 어디서나 뭐야? 전압이 똑같습니다. 어디서나 전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전압 V가 똑같으니까 V는 어디서나 V1, 어디서나 V2, 어디서나 V3, 어디서나 전압이 일정하게 쓰는 게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전압이 일정하게 쓰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가정에서 무엇을 쓰는 거예요? 가정에서 무엇을 쓰죠? 병렬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몇 볼트예요? 220볼트로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간다. 그래서 R1분의 R1분의 V1이니까 R1이 얼마죠? 3옴이네요. 3옴. 그 다음에 V1이 얼마죠? V1이 얼마야? 똑같죠? 6볼트네요. 됐어요? 얼마야? 2A가 흘러가겠군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얼마가 흘러가는 거야? 2A가 흘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걸리는 전압의 구형은 IR. 됐어요? IR 곱하니까 얼마야? 6V 똑같죠? 그럼 이쪽으로 얼마 나오겠어요? 안 구해되겠죠? 1A 가겠네요. 1 곱하기 6은 6V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부분 전압도 구하면 6V. 여기서도 구하면 부분 전압 6V. 자, 여기서도 6V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병렬에서는 어디서나 어떻다는 거야? 전압이 똑같습니다. 됐어요? 그럼 I2 됐어요? 아까 구해놨죠? R1, R2분의 V2 해보니까 얼마였어요? 6옴분의 6V였죠? 몇 암페어? 1A예요. 그럼 보세요. 부분 전압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전체 전류가 나오겠네요. 부분 전류 두 개를 더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부분 전류 I는 자, 전체 전류 I는 부분 전류 I1 플러스 I2 자, 이렇게 계속 더해 나가면 되겠죠? 더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체 전류는 부분 전류의 뭐와 같더라? 합과 같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야? 중학교 때 거죠? 이게 뭐라고? 중학교 때 거죠? 됐어요? 이게 가장 중학교 때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프린트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디 가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페이지에 자, 이쪽을 좀 비춰주셔야 되겠네요. 자, 이제 또 갈게요. 자, 요거 잠깐 두고 갈 거야. 이번엔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 자, 합성어죠? 합성어예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니까. 여러분들 전기는 오늘 뭐라고 배웠어? 전자 이동으로 배웠죠? 에너지가 뭐니? 일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끝. 전자의 이동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끝. 됐어요? 전기 에너지는 전자가 이동하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 됐죠? 그럼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나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기 에너지 거기 나와 있는데 약자가 뭐더라? 생각이 안 나네? 약자가 W인 거 아닌데? 한번 그냥 봅시다. 전기 에너지는요. 뭐에 비례하겠어요? 전자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전자가 천천히 가는 거하고 전자가 빨리 가는 거하고. 됐어요? 어떤 게 더 일을 잘하겠어요? 빨리 가는 게 잘하겠죠? 그래서 뭐에 비례한다? 전압에 비례해요. 전압이 클수록 전자들은 어떻게 돼요? 빨리 지나갈 거 아니야. 힘이 세니까. 알겠어? 그래서 전압에 비례하고 또 뭐에 비례하겠어요? 그 빠른 시간 동안 빠른 힘으로 뭐 하면 돼? 많이 지나가면 되겠죠? 많은 개수가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많은 개수가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압에 비례하고 뭐에 비례해? 전류에 비례하는 거예요. 전류에 비례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많은 수가 지나가는데
어때요? 오랜 시간 동안 지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1분 동안에 60개가 들어갔다. 그럼 2분 동안에 120개. 그죠? 3분 동안에 얼마야? 이거 몇 개야? 180개. 그죠? 그러니까 다시 뭐에 비례해요? 시간에도 비례해요.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전기 에너지니까 뭐든 잘 들어 여기 정신 차리고 가장 중요한 데 여기 가장 정신 바짝 차리고 가장 중요한 데 전기 에너지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니까 여기서 단위가 줄이 들어오는 거예요. 줄. 단위가 줄이 되는 거야. 줄. 모든 에너지의 단위인 줄이잖아요. 모든 에너지.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단위가 줄이에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전자가 이동하면서 일한 양을 말하는 거야. 전자가 이동한 양이 아니라 전자가 이동하면서 일한 양, 일을 한 양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많이 흘려보냈다? 일을 많이 했구나라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조금 흘렀다? 일을 조금 했구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기 에너지 됐죠? 그냥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약자로 쓰면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뭐라 그래? VIT 그러죠, VIT.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잘 여러분들 했을 거라 나 믿어? 난 믿습니다. 믿어요? 선생님 목이 터지겠네요. 갑니다. 여기야 가장 중요한 거. 자, 핵심 포인트 왔어요. 여기야. 우리 고등학교에서 하는 거. 전력이야. 전력. 여러분들 전력은 뭐와 같냐면 중3 때 배운 일률과 같아요. 일률.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자, 보세요. 이거는 전기 에너지라는 놈은 일한 양이에요. 일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일을 많이 했니 적게 했니 라는 거예요. 그럼 일을 잘한 사람은 뭐예요?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잘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왜? 일을 많이 하긴 했는데 10년 동안 일을 했어요. 얘는 일을 조금 하긴 했는데 5분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럼 누가 일을 잘한 거예요? 그럼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를 구할 때는 어때? 시간 동안에 한 일의 양을 부여하죠. 마찬가지예요. 전력이라는 것은 전기가 소모된 양이에요. 여러분들 형광등 보세요. 형광등이 전기를 많이 씁니까? 에어컨이 많이 씁니까?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에어컨이 전기를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같은 시간 동안에 에어컨이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력이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다시 간다. 단위 시간당 소비하는 전기.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누가 전기를 많이 쓰느냐라는 거야. 시간당 소비하는 전기 뭐가 되는 거야?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시간 동안에 쓰는 전기 에너지예요. 자, 본다. 그래서 전력, 자, 약자가 P야. 전력은 시간당 그랬으니까 약자로 쓸게요. 시간 T 분해.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뭐가 되겠어? VIT가 되는 거야. VIT. 그래서 VIT 이러는 거야. 됐니?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습관처럼 뭐라 그랬어? 공식을 만들면 단위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시간의 단위는 세크예요. 전기 에너지의 단위는 위에 있네요. 줄이에요. 그러면 뭐야? 세크분의 줄이죠? 그러니까 단위가 뭐가 되는 거야? 세크분의 줄. 됐니? 눕혔으면 뭐가 되는 거야? 줄 퍼 세크야. 줄 퍼 세크. 그래서 줄 퍼 세크야. 그러면 줄 퍼 세크 해석하는 방법은 무슨 뜻이야? 퍼 값은 무조건 1이죠? 그러니까 1초 동안에 몇 줄의 전기 에너지를 쓰느냐. 그래서 1초 동안에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1초 동안에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란 말이야. 1초 동안에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우리 뭐라 그래? 전력이라 그래. 단 시간 동안에 소비하는 그것을 전기 에너지라 그래.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 선생님, 저는요, 전기를 배우면서 줄 퍼 세크라는 단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됐니? 없어? 없을 거야. 왜? 이걸 와트로 바꿔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 와트라는 말이, 여기다 쓰자. 바로 뭐야? 줄 퍼 세크라는 뜻이에요. 줄 퍼 세크. 와트라는 말이 줄 퍼 세크. 1초 동안에 몇 줄의 에너지를 사용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내가 전력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는 없어. 그럼 전력은 뭐야? 1초 동안에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죠? 그러니까 전기를 누가 많이 썼나 묻는 거야. 그래서 전력을 구하라. 그럼 여러분들 무조건 전력이라는 것은 밝기가 맞는 거야. 밝기. 어떤 전구가 더 밝을까요? 1초 동안에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쓴 놈이 밝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초 동안에 전기를 많이 쓴 놈이 더 밝을 거 아니야. 일을 많이 한 놈이 더 밝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밝기를 구하라면 뭐야? 전력을 구하라는 거야. 또는 뭐 구하라고 그래? 발열량이에요. 그럼 발열량은 무슨 뜻이에요?
발열량, 열이 발생한 양, 전기 다리미, 전기 히터, 전기 난로, 전기 장판 뭐 이런 거 있죠? 열이 발생하는 장치예요. 그럼 누가 더 발열량이 많아요? 라고 묻겠지. 누가 전력이 더 커요? 라고 묻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력 이해 가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됐니? 그럼 자, 이게 지금 공식으로 해놨어. 선생님 이렇게 해놨죠? 근데 누가 이렇게 쓰겠어요? 위아래 뭐야? 똑같은 게 있죠? 전문용어로 뭐야? 약분. 그래서 전력 P는 앞으로 어떻게 구해요? VI로 구하죠.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밝기는 뭐 곱하기 뭐야? 전압 곱하기 뭐가 된다고? 전류가 된다고요.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죠. 밝기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머릿속에다 그대로 넣고 따라오세요. 그대로 넣고 이동. 다시 이리 다시 왔어요. 됐어요? 그러면 봅시다. 자, 여기 있던 거 아까 다 기억나시죠? 아까 필기도 하셨겠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거 지울게요. 뭘 지울 거냐면요. 아까 숫자 넣은 것만 싹 지울게요. 자, 숫자 넣은 것만 싹 지울게요. 싹 지웠어요, 이제. 숫자 몰라요? 그러면, 자, 갑니다. 여기는 R1. 아까 했고요. 여기는 R2입니다. 자, 얘는 전구예요. 얘는 전구입니다. 그럼 R1과 R2라는 전구를 연결했을 때 누가 더 밝을까요? 누가 더 밝을까요? 그럼 뭐 구하라는 거야? 자, 여기 굉장히 포인트예요. 누가 더 밝을까요? 밝기 뭐 구하라는 거야? 전력을 구하라는 소리구만. 됐어요? 전력이 뭐와 같다 그랬어? 밝기 또는 뭐야? 발열량과 같다 그랬었죠? 발열량, 열이 방출되는 양, 밝기와 발열량을 구하는 거야. 그럼 누가 더 밝을까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뭐 넣어놨어요? 저항 여기 있어요. 저항. 여기 몇 옴이었죠? 3옴. 여기 몇 옴이었죠? 6옴. 자, 요거 안에 가지고 갈게요. 그럼 갑니다. 자, 전력 P는 뭐에 비례하더라? 전력 P는 뭐에 비례하죠? 전압에 비례한다. 전류에 비례한다.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밝기는 전압에 비례해요. 뭐에 비례해요? 전류에 비례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전력 P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죠? 됐니? 근데 문제는 저희가 뭐야? 직렬이잖아요. 아까 그럼 선생님 뭐라 했어요? 직렬일 때는 어디서나 무엇이 전류값이 뭐하다 그래서 일정하다야, 일정하다. 그러니까 일정하기 때문에 전력 P는 전압에 비례, 전류에 비례지. 근데 어디서나 전류값이 일정하대. 그럼 전류값이 일정하지. 그럼 전류값이 일정하니까 전류에 비례한단 말을 쓸 수가 있겠니? 자, 이해가 안 간다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눈에 개수가 많은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야. 그 잘생긴 것과 눈은 비례한다고 치자고. 그럼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 다 99.9% 눈이 다 두 개란 말이야. 그럼 눈이 개수가 많은 사람이 잘생겼다. 이거 비례가 성립하겠니? 다 대부분 비슷한데? 안 되겠지? 또는 이렇게 하지 뭐. 귀가 많을수록 잘생겼다. 그럼 귀도 다 두 개잖아. 마찬가지예요. 전력은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죠. 근데 전류값이 어디서나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에 비례한단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직렬일 때는. 알겠니? 그러면 뭐에 비례한다고 써야 되겠니? 칠판을 좀 지워야 되겠네요. 선생님 안 지우고 쓰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칠판이 좁네요. 좀 지웠어요. 자, 갑니다. 자, 이것도 이리 가죠. 이것도 여러분들 모니터 화면에 잘 안 나오죠? 다시 쓸게요. 전력 P는 전압에 비례, 전류에 비례. 이렇게 됐죠? 그런데 전류값이 어디서나 뭐 한다 그랬어? 일정하다 그랬었죠? 됐어요? 직렬이니까 그래요. 한 화면에 나오죠? 전류니까 그래요.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서나 얘가 일정하니까. 자, 갑니다. 노란색. 전력은 직렬일 때만 되는 거예요. 전력은 뭐에 비례한다? 전압에 비례합니다. 전압에 비례해요. 전압에 비례한다는 거야. 언제일 때만? 직렬일 때만 전압에 비례해요. 왜? 전류값이 어디서나 일정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력은 뭐에 비례한다고? 전압에 비례해요. 근데 선생님 지금 보기에서 전압을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전압을 알 수가 없죠. 그럼 전압을 모르니까 이 전압을 뭘로 두면 돼요?
미지수로 두면 되죠. 미지수. 그럼 전압이 미지수면 어떻게 돼요? P는 V가 미지수라고요? 아까 오메 법칙 있었잖아요. 얘가 미지수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V는 IR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IR을 넣었으니까 I. 그러니까 어떻게 돼? I 제곱 R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는 몰라도 어디서나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뭐에도 비례해요? 저항에도 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력은 전압에 비례하고 뭐에도 비례한다? 저항에 뭐 한다는 거야? 비례한단 말이야. 저항에 비례하더라 이러는 거야. 저항에 비례하더라. 뭐가? 전력은 다른 말로 밝기는 뭐는? 발열량은 그러니까 이쪽 보면 얘 3옴짜리죠. 얘 6옴짜리죠. 어떤 전구가 더 밝습니까? 하라고 물어보면 저항의 비례니까 누가 더 밝아요? 6옴짜리가 더 밝습니다. 몇 배 더 밝아요? 2배나 더 밝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들 이해 가셨겠죠? 알겠습니까? 선생님 또 강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요. 또 빨리 가야 되겠죠? 이해해! 직렬일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직렬일 때만. 됐어요? 그럼 이쪽에 병렬 가죠. 자, 이것도 좀 지울게요. 집안이 좀 좁네요. 생각보다. 됐어요? 자, 병렬 또 다 지워버리죠? 저항을 빼고 나머지 다 지울게요. 자, 이렇게 돼 있네요. 됐나?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얘는 3옴짜리 전구예요. 얘는 6옴짜리 전구예요. 그럼 3옴짜리와 6옴짜리 전구가 있죠? 됐습니까? 그럼 누가 더 밝아요? 누가 더 밝긴요? V는 전압 곱하기 전류. 밝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밝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는 거죠? 됐니? 됐어? 그런데 여기 화면 잡히죠? 전압은 어디서나 일정하대. 얘는 어디서나 뭐하다라는 거야? 일정하대. 얘가 일정하대. 어디서나 일정하대. 얘가 일정하대. 그럼 아까 했던 대로 전력은 전압에 일정하단 말을, 비례한단 말을 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병렬에서 지금 선생님 뭐 하고 있어요?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걸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병렬에서 전압은 어디서나 일정하니까 뭐에 비례하겠어요? 전력은 간다. 전력은 뭐에 비례해? 전류에 뭐 한다는 거야? 비례합니다. 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력은 다른 말로 밝기는 뭐에 비례하는 거야? 전류에 비례. 다른 말로 밝기 말고 또 뭐 있었어? 발열량은 뭐에 비례하는 거야? 발열량은 뭐에 비례해? 전류에 비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쉽니? 근데 선생님 내가 지금 뭐예요? 미지수잖아요. 미지수가 되겠죠? 그럼 내가 미지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 대신 뭐 넣으면 돼? I 대신 뭐 넣으면 돼? I는 뭐 대신? I는 R분의 V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바꿔주면 되겠네요. P는 V, R분의 V.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R분의 V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P는 R분의 V제곱으로 구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얘가 어디서나 일정하니까. 얘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뭐가 돼 있어? 전력은 저항에 뭐야? 반비례네. 알았어? 반비례! 무엇이? 전력은. 그러니까 전력은 저항에 반비례. 언제? 병렬일 때. 반내가 뭐야? 선생님 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이해해요? 반비례. 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글이 좀 서툴러요. 틀려도 이해하세요? 저항은 반비례예요. 뭐가? 전력은 저항의 반비례. 언제일 때? 병렬일 때. 잘 봐! 그럼 모든 가정은 선생님이 뭐라 했어? 병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에서야. 너희들이 가정 그러면 무조건 뭐야? 병렬이야. 그럼 저 전구는 3옴짜리하고 6옴짜리하고 누가 더 밝아요? 3옴짜리가 6옴짜리보다 더 밝아요. 몇 배나 더 밝아요? 2배나 더 밝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저항의 반비례니까. 자, 여러분들 얘기해볼까요? 형광등하고, 자, 화면 가리나요? 형광등하고 에어컨하고 누가 더 저항이 클까요? 형광등하고 에어컨하고 누가 더 저항이 클까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간단하죠? 형광등하고 에어컨하고 전력 소비는 누가 더 커요? 에어컨이 전력 소비가 훨씬 더 크죠? 그럼 우리는 가정에서 병렬이니까, 그죠? 전압을 일정하게 하고 저항과 전력은 반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어컨 같은 건 저항이 아주 작아요.
저항이 아주 작기 때문에 전류들이 무지하게 들어가는 거야. 전류들이 무지하게 들어가니까 전기요금 팍팍 나오는 거야. 형광등은 저항이 무지하게 커요. 저항이 크다 보니까 전자들이 들어가질 않지. 조금밖에. 그러니까 전기요금 조금 내는 거야. 오늘 선생님 강의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강의야. 선생님이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거 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공식이고 나발이고 별로 안 썼잖아요? 이 정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병렬일 때 화로도에서 밝기 또는 발열량 구하기입니다. 발열량. 알겠어요? 발열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구가 아니라 이렇게도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이게 전구가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열 나오는 장치예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죠? 열 나오는 장치는 이렇게 열 나오는 장치예요. 열 나오는 장치야. 이렇게 왜? 전기 다림이나 전기 히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물을 이렇게 담궈요. 물을 이렇게 담궈요. 이렇게 물을 담그죠? 그럼 어느 쪽이 열이 더 많이 나오겠어요? 이거 3옴, 이거 6옴. 어떻게 되겠어요? 6옴짜리보다는 3옴짜리에서 열이 2배나 더 나오겠죠? 그럼 온도는 누가 더 뜨거워요? 3옴짜리가 더 뜨거워요. 가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무리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집에서 전기장판을 해요. 전기장판을 둘러요. 전기장판을 돌리면 어때요? 열이 더 많이 나오게 할 수가 있고 열이 적게 나오게 할 수가 있죠? 그럼 열이 많이 나오게 뭐 이렇게 숫자를 1, 2, 3, 4, 5, 6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어때요? 전기장판이 더 뜨거워지죠? 전기 다리미도 1단, 2단, 3단 있죠? 됐어요? 그럼 더 뜨거워지게 돌린다는 것은 저항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저항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답. 저항을 감소시키는 거죠. 저항을 감소시켜야 전류가 많이 들어가서 좀 더 뜨거울 거 아니에요. 전력이 더 증가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배운 거 아시겠죠? 오늘 뭐 했어요, 선생님이? 전력을 강의했습니다. 전력의 강의에서도 무슨 전력을 강의했어? 화로도 보고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알 것.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특히 밤에 듣는 학생들 졸지 않게끔 조심할 수 있도록 해요. 알겠습니까? 그럼 다음 강의에서 선생님과 같이 또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